보시면 4작업이 없어요. 우리는. 4작업은 차트거든요. 네, 4작업을 안 만들어 놓은 이유는 4작업은 차트를 생성을 시키면서 만드는 게 4작업이라서 3작업까지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일단 묶은 세로 막대형이어야 하고요. 데이터를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제1작업의 내용으로 작업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새 시트로 만들면서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갖다가 써야 되냐면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좀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덜 어려우실 텐데 보면 일단 계열에 수강료가 있고요. 수강 인원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를 잡으시는 거죠. 계열에 보면은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수강료고요. 이 꺾은 선형이 수강 인원이에요. 얘네 열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디자인 케이크 건강 쿠키 6개예요. 얘네가. 근데 우리 보면은요. 이게 지금 몇 개냐면 2, 4, 6, 8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기 있는 애들 중에 6개만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만드는 게 어려워요. 딴 것보다도 요 처음에 생성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만들러 가볼게요. 자, 영역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점. 붙어 있으면 드래그, 떨어져 있으면 클릭입니다. 지금 열은 이 수강료하고 수강 인원 얘네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목은 얘네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데려오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제시한 애들만 데려와야 돼요. 일단 문제에서 제시한 애들이 누구냐면 디자인 케이크요. 그리고 건강 쿠키, 그 다음에 혼밥 요리, 쌀 베이킹, 그리고 홈 샌드위치, 그리고 메일 반찬 이렇게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수강료, 수강 인원하고 수강료하고 얘네예요. 그러면 이 제목도 데려가야 됩니다. 제목도 같이 잡으시면 돼요. 붙어 있으면 드래그라고 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키. 처음부터 컨트롤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잡고 그 다음 컨트롤 키, 두 번째부터 컨트롤 키고요. 또 중요한 건 2번 선택하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은 한 번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릭 드래그 하시지 말고 그냥 드래그예요.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과목에서부터 쌀 베이킹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홈 샌드위치하고 메일 반찬 드래그.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강 인원에서부터 대각선으로 15만 원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49부터 15만 원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삽입 탭에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자, 여기 차트에서 이 세로 막대형에 눌러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 나와요. 일단 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갖다 대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떠요. 얘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선택이 돼 있으면 이런 게 생겨요. 탭이. 차트 도구 탭이 생기거든요. 여기 보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차트 이동. 딱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요거는 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차트 이동 떠요. 얘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뜨면 우리는 새로운 시트를 만들 거고요. 그 이름은 제4작업이어야 돼요. 제4작업 쓰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요게 4작업이 생기면서 요렇게 4작업에 만들어지는데 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제 4작업이 맨 앞에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순서대로 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 4작업을 끌어다가 쭉 드래그를 해서 제 3작업 뒤에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차트는 레이아웃 3, 스타일을 2를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위에 차트 스타일이 보이시죠? 여기도 있어요. 얘가 차트 스타일이거든요. 요걸 누르셔도 되고 바로 위에 있는 요건데 자 레이아웃은 여기 있고요. 레이아웃. 자 일단 얘를 먼저 누르세요. 레이아웃은 3으로 하겠다. 갖다 대면 3. 그래서 모양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얘를 선택을 하면 돼요. 레이아웃을 이미 잡아놓은 거 레이아웃 3. 그 다음에 스타일은 1. 첫 번째 거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 했었는데요. 차트랑 그림 영역을 각각 바꿀 거예요. 차트는 글꼴 바꾸고 채우기 효과 바꿀 거고요. 그림 영역은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면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차트 전체 하얀 부분을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그 홈 탭에 가서 굴림의 11, 11, 11이 이렇게 차트 전체를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여기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채우기 효과 나와요. 이게 여기도 있습니다.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도 있어요. 자, 여기가 그냥 편하죠. 마우스 우클릭. 채우기 누르셔서 뭐를 넣으래요? 질감이에요. 질감을 클릭하면 파랑 박엽지, 질감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파랑 박엽지 갖다 대면 이렇게 떠요. 이름들이. 그 이름을 보시고 파랑 박엽지라고 뜨면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여기 하얀 부분 하얗게 넣어야 되는데 요 막대 그래프들이 있는 요 네모 부분이 그림 영역이라고 했죠.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들어있는 이 부분 글자 빼고 여기 글자 빼고 요 그래프까지 여기까지가 막 그림 영역입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 그림 영역이라고 뜰 때 마우스 우클릭 채우기 하시면 돼요. 여기도 있어요. 이거 도형 채우기. 자, 그래서 얘는 색깔이 뭐냐면 흰색의 배경 1이에요. 얘예요. 흰색인데 뒤에 배경 1 이런 식으로 붙어요. 얘도 검정 텍스트 1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자, 흰색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쓰기 전에 먼저 바꿀게요. 홈 탭에 가서 굴림 그리고 크기는 20 그리고 굵게 요거요. 얘네 3개. 그 다음에 제목 도형도요. 채워야 돼요. 자, 여기 제목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우클릭 채우기. 그래서 흰색 배경 1이다. 흰색 배경 1. 요거예요. 흰색 배경 1. 그 다음에 테두리가 들어가야 돼요. 윤곽선 눌러서 이건 검정이나 자동을 누르시면 돼요. 검정이나 자동. 여기 다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서식 탭에. 자, 그 다음에 얘 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하셔서 아니면 I자 모양일 때 드래그를 하셔서 여기다 직접 쓰시면 되죠. 제거 제빵. 엔터는 치지 마시고 바깥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보죠. 자, 여기 보면 서식. 서식은 수강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는데 반드시 뭐를 해라? 보조축. 수강 인원이 보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꺾은 선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보조축, 이쪽이 보조축인데 보조축을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축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수강 인원. 자, 수강 인원이 파란색인데 선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숨어 있어서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택하기 힘드니까 여기 보면 서식 탭에요. 여기 차트 영역을 누르시면 화살표를 누르시면 내림단추 눌러봤을 때 수강 인원이 보여요.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우리가 선택하기는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 탭에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어요. 이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도 뜨기는 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근데 여기다 갖다 대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트 종류 변경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누구를요? 이거 꼭 바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바꿔야 돼요? 수강 인원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수강 인원을 묶은 세로 막대형을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로 선택을 하고 보조축 반드시 지금 축이 없거든요. 보조축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계열의 값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계열 하나가. 그럼 보조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둘 다 보입니다. 이젠 제대로 보이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계열에 보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마름모의 크기가 10이다. 그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해라. 그래서 보니까 여기 표식들이 좀 우리 거보다 커요. 그러니까 마름모, 다이아몬드의 10으로 크기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레이블만 오른쪽에다가 값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했던 것처럼 바깥에 클릭 한번 했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이 힘드신 분들은 클릭을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여시면 되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한 개만 더블 클릭을 잘못하면 한 개만 선택돼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깥에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서 전체가 다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선 표식으로 가셔서 여기 표식을 누르신 다음에 요거 표식이요. 표식 옵션 기본 제공을 눌러서 마름모 크기는 10 엔터.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얘만 숫자를 넣고 싶어요. 데이터 레이블을. 그러면 클릭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얘만 선택되죠. 이때 플러스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옆에 화살표 눌러서 오른쪽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른쪽 옆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계열에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눈금선. 눈금선의 선 스타일이 파선이에요. 그러면 눈금선을 딱 클릭하면 눈금선들이 선택되죠.
여기 얘가 눈금선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서식에 보면 도형 윤곽선이 있습니다.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보면 윤곽선 나오는데 얘랑 같은데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 우클릭하기 힘들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도형 윤곽선에 대시를 뭐로 해요? 파선. 갖다 대면 파선이라고 떠야 돼요. 반드시 파선 선택. 그러면 파선으로 바뀌었는데 좀 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가서 색깔을 검정색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좀 진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처럼 하래요. 자, 여기 보면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일단 요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샵, 샵샵 01 했기 때문에 01도 이렇게 잘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0으로 우리는 표시가 되네요. 그럼 이걸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게 해줘야 되겠죠? 일단 이쪽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자동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하고 도형 윤곽선을 자동이나 검정색을 넣으시면 이렇게 생겨요. 요거는 파워포인트에서 했었어요. 그럼 이제 요번에는 이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맨 밑에 표시 형식에 가보시면요. 여기 범주를 회계로 바꾸시면 돼요. 회계인데 대신 기호가 없어야 돼요. 기호 없음 하시면 여기가 0 대신 하이픈으로 바뀌어요. 여기도 자, 여기 가로축도 선택을 하시고 도형 윤곽선을 넣어 보시죠. 그럼 이렇게 이제 그러면 왜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 이 그림 윤곽선을 안 넣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냐면 요 맨 위에 눈금선에 맨 위에가 이 파선이잖아요. 근데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 넣어 버리면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먼저 여기를 선택해서 윤곽선을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눈금선을 선택하고 넣으셔도 되겠죠? 그거는 인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범례를 바꿔야 돼요. 범례가 지금 수강료가 먼저 수강 인원은 한 줄로 돼 있어요. 한 줄로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수강료 나오고 뒤에 수강 인원이 두 줄이에요. 그래서 요 범례명을 바꾸러 갈 겁니다. 이거는 디자인 탭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은 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우클릭을 해도 데이터 선택이 있고 요걸 하시든지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선택을 딱 열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작업으로 이동을 하는데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수강 인원을 선택하시고요. 편집을 가세요. 편집. 수강 인원의 편집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이게 두 줄로 돼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기존에 있는 애는 없어야 돼요. 수강 인원하고 가로 열고 단위 명하고 한 줄로 쫙 써주시면 돼요. 한 줄로 쫙 쓰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형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리고 도형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계열이 있죠. 주황색 계열. 주황색 계열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넘어오죠. 여기 계열 옵션에서 간격 너비를요. 150, 150, 150보다 좀 더 두껍게 주시면 되겠네요. 100, 100 정도 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간격 너비 주시면 모양은 다 맞아요. 지금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졌어요. 이제 누구만 넣으면 돼요? 도형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넣으시면 되는데 삽입 탭에 보시면 도형에 설명선 중에서요. 모서리가 둥근 애가 얘거든요. 얘를 선택하시고 그리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만 먼저 그리세요. 그다음에 얘를 여기 노란색 있죠? 동그라미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렇게 따라와요.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거는 우리 많이 해 봤잖아요. 안에다가 글씨를 일단 쓰시는데 최다 수강 인원이다 쓰시고 크기는 좀 조절을 하시면 되고 이 채우기는 뭐예요? 흰색이잖아요.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 주시고 글자가 흰색이라서 안 보이네요. 자, 그럼 글자는 아이고 여기에서 검정색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테두리가 파랑색이네요. 그래서 아까 도형 채우기 하실 때 윤곽선에서 검정색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위치랑 이런 거를 그림하고 비슷하게 해 주시면 돼요. 뭘 빼먹었냐면 여기에 주 단위가 바뀌어야 되네요. 주 단위 얼마씩 띄었어요? 3만씩 띄었네요. 지금 우리 2만씩 띄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축소식이 뜬 상태에서 여기에 가셔서 자, 축 옵션에서 주 단위를 3만으로 바꾸시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좀 밑으로 내리시고 크기도 좀 조정하시고 여기 노란색도 좀 조정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 도형 안에 글자가 가운데 맞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죠? 얘를 가운데 맞춤, 세로도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면 가운데 글자가 딱 들어오네요. 잘못 만드셨을 때는 이 사작업 자체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를 눌러버리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하나씩 수정을 하시거나요. 그래서 아예 삭제하는 방법 마우스 우클릭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